안녕하십니까. 9시 경남 뉴스입니다. 워크아웃을 신청한 중견건설사 태영건설은 경남에도 13곳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지급 보증 등 안전장치가 있어 지역 협력사의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지역 건설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창원 옛 39사단을 함안으로 옮기고 6천 가구 아파트를 지은 태영건설. 대규모 아파트 건설과 창원 NC파크 등 굵직한 사업을 경남에서 해왔습니다. 태영건설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행정복합타운 사업도 맡고 있습니다. 또 공정률 60% 수준인 창원시 북면 1000가구 아파트 신축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주택도시 보증공사의 분양 보증으로 당장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530세대 규모 양산 사송지구, 810세대 신진주 역세권 아파트도 각각 공정률이 90%를 넘어 입주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행정당국의 판단입니다. 워크아웃이 채권단과 협의로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인 만큼 당장 공사 중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 현장을 포함해 경남의 태영건설 사업장은 모두 13곳, 2,300억 원 규모 함양창녕간 고속도로 건설, 1,800억 원의 부산항 신항 웅동 배후단지 개발 사업 등 광급 발주공사도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제때 자금 집행이 안 될 경우 사업 지연이 빚어질 수 있고 하도급으로 참여한 지역 업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경남의 지난달 건설 수주액은 지난해보다 56%나 감소한 상황. 지역 건설업계는 금융권의 자금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합니다. 피해부 대출은 더 얼어붙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업체들은 이제 대출 관련해가지고는 더 힘들어진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경남 중견건설사 남명건설의 부도에 이어 전국 시공능력 16위 건설업체의 워크아웃 신청까지 지역 건설업계의 위기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창원지법 제2파산부가 오늘 창원 남명건설에 대한 기업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관리인은 이병렬 남명건설 대표이사가, 조사위원은 한영 회계법인이 맡고 채권 조사 기간은 내년 3월 8일까지입니다. 앞서 남명건설은 유동성 위기를 막지 못해 지난달 28일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데 이어 이달 초 어음 12억여 원을 막지 못해 부도 처리됐습니다. 다음 달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이 되는데요. 협력업체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진 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청업체 대표가 재판에서 징역 1년형을 확정 판결받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법원의 첫 판단으로 실형 확정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직원 수 300여 명인 철강업체 한국제강. 지난해 3월 이곳에서 6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용광로 입구를 막는 1.2톤짜리 철판에 깔려 숨졌습니다. 철판 고정벨트는 심하게 손상돼 있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달 만에 발생한 사망사고에 검찰은 하청업체뿐 아니라 원청인 한국제강 성모 대표까지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1, 2심은 성 대표에게 하청업체 대표보다 높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항에 보면 한정이 많아가지고 과연 중대재해법에 해당이 되느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중대재해법 시행 후 첫 대법 판결이자 첫 실형 확정입니다. 지금까지 1심 이상 판결이 나온 중대재해법 사건은 12건,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돼 실형은 한국제강 사건이 유일합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앞으로 중대재해법 사건에 적용할 형량 기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사업주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보다 형이 더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법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중대재해법 사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검찰은 각각의 혐의를 별개로 봐서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 2심 법원은 가장 높은 형량을 기준으로 처벌하면 된다고 판결해왔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1, 2심이 옳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조선시대 3대 누각으로 꼽히는 밀양 영남루가 국보로 다시 승격됐습니다. 보물로 지정된 지 60년 만에 그 가치를 다시 평가받은 건데요.
밀양시는 영남로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정비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형관 기자입니다. 푸른 밀양강이 한눈에 보이는 벼랑 위로 고즈넉한 누각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진주 촉성루와 평양 부병루와 함께 조선시대 3대 누각으로 꼽히는 밀양 영남루입니다. 기둥마다 조각된 화려한 단층과 문양, 퇴계 이황과 목은 이색 등 옛 문인들의 심은 현판이 주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문화재라고 그래 알고 있었는데 조용하고 참 좋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래 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문화재청이 밀양 영남루를 국보로 지정했습니다. 주변 경관과 잘 어우러지는 조형미와 조선 후기 건축 양식이 잘 보존되는 등 가치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보물 지정 60년 만입니다. 영남루는 일제강점기인 1933년 보물로 지정됐다가 해방 후인 1955년 국보로 승격됐고 1963년 보물로 다시 내려오면서 지금껏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나라 일반적인 누각들이 다 본루만 있는데 비해서 보조 누각이 양쪽에 날개처럼 다 있어가지고 그 아름다움이 다른 어떤 누각보다도 뛰어나다. 밀양시는 국보로 지정된 영남루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밀양읍성 등 주변 자원을 활용하는 정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영남루 국보 승격에 마음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영남루는 국보의 격에 맞게 잘 보존 관리해서 전국적으로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도록. 밀양 영남루의 국보 지정으로 경남은 합천해인사 장경판정과 양산통도사 대웅전, 금강계단, 통영 세병관에 이어 네 번째 목조 건축물 국보를 갖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하동의 겨울 차밭과 섬진강을 배경으로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대지예술제 소식을 진정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산 정상을 마주한 12개 돌 사이로 섬진강이 흐르듯 구불구불 이어지는 차나무. 영국의 세계적인 대지미술가가 2016년 하동을 찾아 버려진 차나무와 공사장 돌로 만든 작품입니다. 생성하고 자라나고 돌아간다. 7년 전 하동에 뿌리 내린 자연주의 대지미술이 광활한 차밭 위로 펼쳐집니다. 겨울도 잠시 멈춘 듯 따스한 햇볕이 쏟아지는 따신골. 999개 하얀 찻꽃이 눈부시게 흔들립니다. 찻꽃이 이런 녹차밭 위에서 바람 소리와 함께 또 풍경 소리를 전하면서 이제 아마 우리에게 자연이 주는 그것을 잘 표현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문 너머 펼쳐지는 푸른 섬진강과 하늘. 작가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로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아냈습니다. 섬진강이 바라다 보이는 이 훌륭한 이제 자연지대에 인위적으로 창을 만들어서 누구나 와서 섬진강 따라서 자유로운 여행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색 통발과 오방색 천을 늘어뜨린 선앙당. 자연을 배경으로 한 대지미술은 늘 우리 곁에 있었던 전래문화이자 원시 예술입니다. 국내 첫 대지예술제가 하동 차밭을 배경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성수, 에리카 김은자, 서정민, 정수함 등 전문 예술가와 하동 주민 15명의 작품 30여 점을 선보입니다. 대지 미술이라는 것은 이제 대지, 랜드, 그 자연에다가 어떤 표현을 해서 미술화하는 작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변화하는 계절을 다 수용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겨울부터 봄까지 장엄하고 환상적인 차밭 캔버스에서 펼쳐지는 대지예술제는 내년 5월 말까지 이어집니다. KBS 뉴스 진정원입니다. 다음은 KBS의 희망 나눔 이웃돕기 성금을 맡겨주신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신도시 엔지니어링 김재열 외 직원 10동이 1,0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주식회사 KCS에서 300만 원, 주식회사 대응테크 100만 원, 합천군 가회면 두신마을 김성규 이장이 100만 원을 맡기셨습니다. 성금을 맡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낙동강 네트워크 등 환경단체가 오늘 낙동강유역 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함안 강나루 생태공원 야구장에 인조잔디 설치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상수원 주변인 낙동강 둔치에 인조잔디가 설치될 경우 각종 유해물질과 미세 플라스틱 등 오염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함안군은 지난 18일 낙동강 강나루 생태공원 야구장에 인조잔디를 깔기 위한 하천 점용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경남도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직권 남용 등 혐의로 송치된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최근 인사에서 문제의 간부 공무원들이 부단체장으로 영전하거나 현재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인권 유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해당 간부 공무원 2명은 지난 8월 경남도청에서 발생한 채용 서류 도난 사건 이후 직원 차량과 자택을 수색하도록 해 고발됐고 최근 경찰은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내년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밀양시장 보궐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내년 총선 때 경남에서는 밀양시장 보궐선거와 김해시의회 아선거구 시의원, 함안군의회 다선거구 군의원 재선거가 함께 치러집니다. 함안군의원 예비후보 등록은 다음 달 28일부터이며 김해시의원의 경우 대법원 판결문이 선관위에 통지되면 시작됩니다. 밀양시장 보궐선거는 박일호 전 시장이 총선 출마로 사퇴하면서 사유가 발생했고 함안군 의원과 김해시 의원 선거는 당선 무효형 확정으로 재선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태어난 지 닷새 된 여아를 야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창원지검은 피고인이 친모인데도 자발적 생존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유기한 범죄라며 더 중한형을 내려달라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2016년 3월 창원의 한 의원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인근 야산에 방치하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내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가 5.64%로 결정돼 경남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여부가 관심입니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올해보다 1.79% 오른 5.64%로 결정 고시했습니다. 현재 경남 각 대학들은 재정난과 인근 대학 동향, 교육부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 달 내부 회의를 통해 등록금 인상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오늘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서 국산 초음속 훈련기인 TA-50 블록2 1호기를 공군에 납품했다고 밝혔습니다. TA-50 블록2는 블록1에 비해 정밀 유도폭탄 운용 능력과 야간 비행 능력이 강화됐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